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토공사업 면허라고 했는데 제목을 보시면 집안조성 포장 공사업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희가 2022년이 되면서 면허가 통합이 됐어요. 원래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이 각각 있었다면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면허로 합쳐져 버렸어요. 대신에 합쳐진 대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주력 분야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토공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면허는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을 내되 이 면허를 내면서 주력 분야를 토공사업으로 선택하면서 면허를 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옵션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집안조성 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공사업은 말 그대로 토공,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집안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뭐 흙막이 공사라던가 뭐 자갈공사, 뭐 선별, 굴착, 성토 이러한 땅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이 필요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등록 기준이 바로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의 경우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내가 현재 법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개인 사업자에서 내던 동일하게 1억 5천이시고요. 다만 이 자본금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요건들이 있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납입자본금이 있는데요. 이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의미해요. 법인이라면 어떤 회사든 이런 등기가 있죠. 이 등기를 보시면 이 자본금의 액이 있을 거예요. 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얼마만큼의 자본금이 투자가 돼서 이 법인이 설립되었냐. 이게 바로 자본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무조건 1억 5천 이상 되셔야 돼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시겠죠. 개인 사업자는 이런 등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1번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받으셔서 증자가 진행되셔야죠. 주식이 상승되어야 한다. 이게 1번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에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가 다 충족되셔야 돼요. 또는이 아니에요. 다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실질자본금인 게 그럼 과연 뭔가? 이 실질자본금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를 해야지 자본금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다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신규 업체가 있어요. 신규 업체라는 건 설립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를 말해요. 아직 사업을 안 한 업체의 경우 설립된 날로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라는 게 예금으로 유지돼야만 실질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면 법인 설립일,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1억 5천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1억 있다가 뭐 다시 돈이 있었다가 1억 5천이 됐다가 다시 뭐 1억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안 돼요. 1억 5천 유지가 필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겸업 신규 업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겸업 신규 업체란 일단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규래. 건설업은 신규인 거예요. 건설 면허 같은 건 최초로 따지만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일도 90일이 지났고 그다음에 건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법인이면 법인 통장,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 통장에 31일 이상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신규는 21일, 겸업은 31일. 금액은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이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겸업 신규 업체는 돈만 31일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재무제표도 필요해요.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나와서 우리 현재의 금융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보고서잖아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겸업.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튼튼한가? 건실해서 건설업을 추가로 해도 되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현재 회사의 금융 컨디션도 봐야 돼서 이 두 가지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자, 실질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건설업체. 자, 우리가 지금 토공사업 면허를 낼 거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 면허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실내건축 면허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어떠한 건설 면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예금 외에도 다른 이미 가지고 있는 건설 면허로 인한 자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실내건축 면허가 있었어요.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놓은 예금의 돈도 있겠지만 아직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도 있을 거고 공사하려고 사놓은 장비라던가 재고자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도 마치 예금처럼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엄청 중요하겠죠. 겸업 신규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부실하진 않는지 이 회사가 부실하지 않는지 정도만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는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니까 검토될 양도 많고 되게 충족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예금은 별로 없어. 예금 5천만 원 있어. 그런데 미수금도 많고 다른 자산이 많아. 그러면 면허를 추구하는데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다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이 토공면허를 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부적격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바로 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작성 못 하시고요. 그리고 기장해 주시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님도 작성 못 하세요. 왜냐면 내가 작성한 거 우리 편 걸 우리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사랑 관계성이 없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하셔야 하고요. 이제 저희 해솔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기도 하고 적격이 나오려면 현재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공제조합인데요. 우리가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또 은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왜 넣어? 뭔데 이게? 이러한 부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자,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다양한 보증을 해주는 곳이에요. 건설업이 다소 위험한 사업으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보증을 받고 공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보증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뭐 계약이 이행 보증이랑 뭐 하자 보증 외에도 다양한 보증을 해줘요. 그런데 이 공제조합이 보증을 해주려면 그냥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치금을 입금을 하셔야 그거를 토대로 이 회사가 토공면허 따면 저희가 보증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시기에 따라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이 금액 5,083만 5,006원이고요. 이건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접수할 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자본금 1억 5천에 공제조합 5천만 원, 2억 준비해야 되네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자, 공제조합에 들어가는 예치금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본금 1억 5천에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금 2억 준비할 게 아니고 1억 5천 준비해서 1억 5천 중에 5천만 원 꺼내서 공제조합에 넣고 나머지 1억 법인통장에 유지하는 거예요. 다만 이 순서가 중요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는 시기가 중요하고 이런 좀 디테일은 필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돈은 1억 5천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제조합에 들어가는 5천만 원 돈은 내가 면허 나왔다고 해서 바로 뽑아 쓸 수 없다. 2년 동안은 아예 출금 불가, 2년 이후부터는 융자 가능. 우리 보험대출 받듯이 똑같아요. 보험대출처럼. 그리고 아예 이 면허를 반납해버리고 사업을 안 해야 일반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등록 기준이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술자는 뭐 이분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기술자가 아니에요.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자들이 우리 회사에서만 상시 근로를 하셔야 돼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돼 있거나 별도의 사업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홍길동 씨가 측량 기능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굴삭기 기계 가지고 혼자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야. 근데 친구가 우리 면허 내야 되니까 너 좀 잠깐 넣자. 네 자격증 빌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그러니까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는 회사에서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상시 근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바로 사무실이에요. 자, 사무실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사무실처럼 보여야 돼요. 그 말인즉슨 사무집기 필요한 거죠. 컴퓨터, 뭐 전화기, 책상, 뭐 팩스 이런 것들, 그런 거. 기본적으로 사무할 때 누가 봐도 사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축물 대장 띄었을 때 용도. 이 용도가 내가 지금 주거용 전원주택 같은 거에서 사무실로 꾸며놓을 수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의 용도로 지어진 집이나 안에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사무실처럼 꾸며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쪽으로 하셔야 돼요. 주택에서는 아무리 사무실로 꾸며놔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창고시설 사무실 이런 거 되게 애매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면허를 따려고 하는 관청에 꼭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법적으로 이러한 모든 용도가 쓰여져 있는 게 되게 수십 수백 가지로 용도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수백 가지에 대한 된다 안 된다 OX가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 외의 것은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용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가 다 잘 지켜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거나 만들거나 다 작성을 해서 관청에다가 제출하게 돼요. 이 관청은 지역별로 달라요. 시청, 구청, 뭐 군청 중에 한 곳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남시 중원구에 있어. 성남시청이 관청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울 송파구에 있어. 송파구청이 또 관청이에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요기간. 자, 소요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4가지 요건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다 달라지겠죠. 신규로 설립했다면 설립일부터 21일 이후에 접수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준비가 됐으면 돈 준비된 날로부터 기존 사업자면 31일 이후에 접수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돈 늘 있었어요. 우리 기술자도 늘 있었어요. 그러면 서류 준비만 다 되면 접수할 수 있는 거고, 서류 준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뭐 1, 2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서 서류를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로부터 공무원이 면허를 내주기까지는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4주죠. 영업일 기준이니까.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바쁜 관청은 20일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좀 한가한 관청은 또 뭐 1, 2주 안에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실 때 2에서 3주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전체 기간이 최소로 한 달을 잡으시고 넉넉하게는 2달 정도는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과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희한테 대행을 의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상황을 듣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